윤 대통령의 출근길 증문즉답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는 조금씩 적응을 하셨을 텐데요. 취임 한 달 그 직설화법 메시지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법무부의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해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약탈사적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다 대통령 집무실도 뭐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뭐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적 그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그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직설화법 크게 세 가지 한번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10가지 변화. 출근길 아까 인터뷰 얘기했고, 점심시간 이용한 소통 행보, 청사 앞마당 얘기했고, 다음 화면도 볼까요? 통합 행보, 기자실 방문, 한미 정상회담. 뭐 여러 가지 10가지를 대통령실이 이제 여러 평가들을 내부 평가를 했는데 결국 이 모든 게 용산 시대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딸려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와대 시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사실 1년에 한 번 대통령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저희들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예. 매일같이 쓸 수 있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이야기가 굉장히 천금 같은 이야기죠. 그만큼 뭐 일부 좀 거친 이야기도 있고 또 대통령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강한 이야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렇게 매일 소통한다는 것은 국민들과 매일 대화를 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게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의 뭐 부담이 된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계속돼야 된다 봅니다. 예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변정담이라고 그래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끊임없이 국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결국 어려움을 극복했던 대공황을 극복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용산 시대를 맞아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뭔가 달라졌다는 게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되잖아요. 왜 그 좋은 청와대를 나와서 굳이 용산으로 갔느냐? 그 간 이유가 뭐냐? 왜 그러면 청와대는 구중궁을 했던가? 그걸 눈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바로 대통령의 매일같이 하는 저 도어 스텝, 즉 일문일답이라고 봅니다. 저것이 어느 면은 좀 쌓이면 국민들도 익숙할 것이고 오늘 대통령 무슨 생각을 하지? 오늘 대통령 어디 가서 밥을 먹었지?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재로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대통령이 스스로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교정할 수 있는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주변에 다 잘하십니다라는 사람들만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쓴소리 듣기 어렵습니다. 예. 참모들한테는. 근데 기자들은 매일같이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쓴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예전에 아시겠지만 미국 기자가 물었지 않습니까? 왜 대한민국 저기는 여자들이 잘 기용하지 않느냐. 예. 그 이후에 바로 여성들을 많이 좀 기용을 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쌓이면 소통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뭐 지금은 부족하지만 저는 더 야당하고 소통도 활발해진다면 저는 큰 성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대통령실이 자체 평가한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시민들과 좀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개방된 청와대도 찾기도 했고 비공개로 점심 식사도 일반 시민들과 함께 했고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소정석 국장님 수치로도 한번 볼까요?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는 50%를 넘었다. 이게 글쎄요.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이번 대선 득표율보다는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측면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높아진 건지 그렇게 보십니까?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대선 때 48.56%를 득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잘하고 있다 53% 정도 나오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집권 초의 일반적인 이 대통령 지지도와 관련해서 본다면은 높은 편은 아닌 거죠. 오히려 좀 많이 낮은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도가 처음에 확 높았다가 이제 중반 이후 점점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어려운 과정을 겪는 그것이 이제
그동안의 전직 대통령들의 일반적인 지도 흐름이었고 이제 전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죠. 막판까지 높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뭐 초반에 지지율이 너무 높았다가 뚝 떨어지는 것보다는 저 정도 선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뭐 그런 흐름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국정 운영을 하는 데는 낫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여러 가지 보여주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러한 이제 소통 행보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한 이러한 인식 이런 것들이 중도층의 마음을 조금 움직인 것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답을 해서 윤 대통령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오늘은 다소 논란이 될 만한 발언 하나를 했습니다. 글쎄, 요새 하도 뭐 이슈가 많아가지고 뭐 제가 그 기사를 꼼꼼히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 의혹이 팩트인지 그걸 더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혹이죠? 글쎄 뭐 음주운전도 뭐 언제 한 거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가벌성이라든가 뭐 도덕성 같은 거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 뭐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야당에서 바로 반박했어요. 저게 뭐 20년 전에 음주운전했든 술을 많이 마셨든 적게 마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주운전은 엄벌에 쳐야 되는 게 맞는데 자칫 저걸 감싸는 듯한 발언처럼 들리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인사권자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를 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이 국민 여론 사이에 상당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 국민의 따가운 어떤 비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 직접적으로 인사권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저 자리가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대통령의 답변은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그렇게 심각하게 이 국민들께서 여긴다라면 한번 잘 따져서 이 한번 지켜보겠다, 살펴보겠다. 이렇게 한 발 애둘러서 말씀을 하셨다라면 이 국민들도 좀 수긍을 했을 텐데 이제 오늘 답변은 음주운전은 오래전 일이니까 뭐 그것 자체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약간 옹호하는 것 듯한 이 발언이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됐는데요. 예. 다행히 대통령실에서는 이 제반 사항들을 한번 두루 이 파악하겠다라는 것은 파악하겠다라는 이제 뜻이었다라고 좀 해명을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박순애 후보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대선 기간 동안에는 음주운전이 예비 살인이라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었던 윤 대통령인데 오늘 논란이 될 만한 발언 때문에 오늘 야당의 비판 공세까지 출근길 인터뷰에서 받았습니다. 이 얘기까지 좀 해볼까요? 대선 기간 때 저 화면도 잠시 나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대통령의 출근길 인터뷰 취임 한 달 전반적인 분석까지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